안녕하십니까. 핀테커 행동제모 김영환 교수입니다. 우리 지금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텍스트 데이터들을 갖다가 마이닝을 해가지고 센티멘트, 우리의 심리를 숫자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긍정어, 부정어 단어 리스트 방법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폴 테틀락이라는 교수가 2007년 엄청나게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은 논조를, 그죠? 이 논조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제가 얘기하기를 이걸 센티멘트, 투자자 감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감성을 했는데, 혹은 펀더멘털에 대한 정보인가 하는 건데, 이 감성이다, 센티멘트다 하는 것은 행동재무적인 해석이고요. 그죠? 일시적인 주가 과민 반응이 되겠다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센티멘트면은 이 주가 과민 반응이 되는 거고, 정보다 하면은, 신고전파적인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면은 영구적인 주가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건데요. 제가 폴 테틀락의 2007년 논문에 대해서 과거의 정보를 나타낸 거다라고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과거의 정보와 관련된 센티멘트, 심리다, 부정적인 거. 어제 장이 어떻게 섰는데 내려갔다. 뭔가 좀 안 좋은 것이 있었다. 안 좋은 정보기도 하지만은 그걸로 인한 안 좋은 센티멘트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티멘트이기 때문에 뉴스 기사가 나간 직후로 주가가 내려간다. 주가 지수가 내려가는 그것도 지수가 내려가고, 근데 센티멘트이기 때문에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와 원상복귀한다는 거죠. 일시적인 주가 과민 반응이, 부정적인 과민 반응이 있었다. 해서 이게 상당히 행동재무적으로 중요한 논문이 된다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정보다 그러면 뭡니까? 정보면은 퍼머넌트, 주가가 한번 내려가서 안 돌아와야 돼요.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안 들어옵니다. 안드로메다 해야 된다 한 거예요. 한번 내려갔으면 안 들어와야 돼요. 안 돌아야 되는데 돌아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폴 테틀락의 2007년 논문은 이거를 완전 정보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센티멘트, 과거에 대한 센티멘트를 나타내는 거다. 이 논조 자체가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행동재무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폴 테틀락 교수가 또 2008년에 또 하나의 논문을 내가지고 또 스타가 되십니다. 히트를 칩니다. 이 양반이 뭘 하냐면은 More Than Words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익스트림이라는 락 그룹 기억나시나요? 메탈 그룹인데 90년대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More Than Words is all you have to do to make it real.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랭귀지 톤을 갖고서, 센티멘트가 아닌, 정보로, 이번에는, 정보로서 해석해보자 하는 거예요. 2007년 논문은 센티멘트다 해가지고, 비헤비어럴 파이낸스 가이드를 기쁘게 해주더니, 2008년 논문은, 정보다 해가지고, 유진 파마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어느 한쪽을 자꾸 까면 안 됩니다. 너도 이제서야 배우는 건데. 좌우지간에 이 양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논문을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월스트리트저널, 다우존스 뉴스와이어 여기에서 35만 개의 뉴스를 가지고 텍스트 분석을 합니다. 대상 회사는 뭐냐면은 S&P 500에 속한 500대 기업들 1980년부터 2004년까지. 그죠? 수십만 개 뉴스 아티클들을 텍스트 마이닝을 쫙 하셔서 개별 회사에 대한 신문 뉴스의 논조를 보는데, 논조가 해당 회사의 주가를 예측하고, 그리고 미래 실적에 대해서도 예측력을 가지더라. 미래의 실적. 오늘 저 회사의 뉴스 논조가 꾸리꾸리 하면은 이번 분기 말에 혹은 이번 연말에 저 회사 실적이 나쁘더라. 이걸 그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거 추가해서 더 부정적인 예측이 가능하더라. 추가하는 게 있더라 하는 걸 보여줍니다. 논조 분석, 그죠? 어조 분석의 중간 과정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워드 카운트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뉴스 아티클 한 줄이 다 뉴스 아티클입니다. 근데 거기에 워드 카운트 어떻게 되고, 네거티브 워드가 몇 번, 포지티브 워드가 몇 번이 쭉 나오고, 그걸 갖다 나눗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한국 뉴스도 이렇게 분석하는 게 가능하고요.
핀테크의 이런 걸 어조 갖고서 그 분석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뉘앙스닷컴이라는 것도 이제 보시면은 나오는데, 얼굴 인식과 음성 인식 그리고 감성 분석을 활용해서 금융 사고 방지를 한다는 게 이제 이 회사들의 노력입니다. 고객이 뭔가 자신의 계좌에 해커가 접근하려는 것 같다는 의심 거래가 나왔다 그러면은요, 그 고객이 바로 고객센터에 화가 나서 텍스트 메신저를 딱 보냈다고 쳐요. 아니 말이야,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관리했길래 내가 해킹이 됐겠어 라고 막 이렇게 막 텍스트 메시지를 딱 보냈다고 치면은 그 텍스트 분석으로 감성을 딱 캐치하고서 기계 대신에 인간이 이번에는 직원 연결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화가 났을 때 기계가 와서 딱 하면 되게 성의 없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방하는 거죠. 사람이 딱 받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응대를 하도록, 이런 그 텍스트에서 감성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링크가 있으니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뉘앙스, 그죠? 이런 식의 어프로치들이 핀테크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보이스 바이오메트릭 데이터, 이것도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연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활용의 예를 그랬는데, 신문기사, 트위터, 페이스북 논조 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주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저하고 한양대 강영구 교수님하고 KDI의 이종규 박사님하고 낸 논문은 뭐냐 하면은 블랙박스인 존재들의 행동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예를 들면 북한의 행동 예측하는데도 신문의 논조가 미래 북한의 도발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더라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특히나 국적별로 북한에 대해서 국적 영국의 뉴스 기사들이 가장, 영국의 뉴스들이, 미국 아닙니다. 영국의 뉴스 기사들이 가장 예측력이 좋더라,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문 기사는 예측력이 별로 없어요. 그게 참 미스테리한 건데, 부정적인 논조가 영국에서 많이 뜨면은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지수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요. 좌우지간에 도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총 쏘는 거. 갑자기 랜덤 타임에 건물 폭파하고 막 이런 거가 되겠죠. 연평도 포격하고. 뭐 우리가 포격할게 그러고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갑자기 나오거든. 갑자기. 예. 영국에서 그걸 잘 캐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에는요, 옛날부터 자고 이래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출판한 도시가 런던입니다. 마르크스는 유택의 독일인인데 독일에서 그런 거 못해요. 예. 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유럽에서는 런던, 영국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은 평양하고 북한하고 대사 차원의 교류가 있는 나라예요. 아셨습니까, 그거? 저는 이거 연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대사 차원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보가 많이 오갈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 세력들, 친공산 백인 모임들, 백인들의 공산 모임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소련이 망함과 동시에 비빌 언덕이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비빌 언덕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정보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걔네들의 논조가, 그죠? 영국에서 훨씬 더 북한을 잘 알고 있다. 최소한도 잘 알고 있다. 걔네들의 논조가 이상하면은 뭔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를 저희들 논문으로 밝혔습니다. 좌우지간에 실시간으로 회사에 관한 뉴스를 스크린에 띄워주면서 정량적인 톤 스코어를 요즘은 띄워줍니다. 탐슨 로이터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레이븐팩 같은 데이터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저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만은 테뉴어를 빨리 받아야 됐기 때문에 좌우지간에 많은 헤지펀드는 그 스코어만으로도 자동 트레이딩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읽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보조 역할 수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 책이 다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죠? 이와 같이 각종 텍스트 데이터들을 정량화해서 제공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도구 역할을 한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이제 질문이 몇 가지 가능한데, 논조 정량화의 기법이 고작 워드 카운팅일까? 딴 거 없을까? 기계가 완전히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할 방법 없나?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기계가 완전히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정리하게 만드는 거, 사실 우리말은 조금 더 가능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순에 상관이 없이 조사 어미만 파악하면은 진짜 과학적인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세종대왕께서 정말 과학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조사, 이 어미, 요것만 컴퓨터가 잘 학습해 놓으면은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 이게 기존에 얼만큼 좋다고 예측했었어. 근데 그걸 대비 얼만큼 더 좋다는 거네, 덜 좋다는 거네, 이런 거를 다 계속 추적해가면서 파악하고 축적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동재물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행동재물을 나는, 행동재물을 나는 좋아한다. 다 뜻이 통합니다. 반면에 영어는 그게 안 됩니다. I like behavioral finance. behavioral finance like I 뭐유? like behavioral finance I 무엇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사실 자포자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데이터 마이닝 그 컴퓨터가 다 제대로 알아듣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자포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언어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왜? 영어는 쓰는 인구가 수십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 빅데이터가 있으니까는 상황별로 이걸 갖다가 학습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빅데이터 방법으로 전산 언어학이 그 영어를 위주로 발전해 온 겁니다. 우리는 그걸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었는데 계속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계속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국어학자들하고 컴퓨터 사이언스티스트하고 그다음에 파이낸스 교수들하고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좀 협력을 해가지고 좀 이걸 학술 연구를 좀 더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런 노력이 적어도 저한테는 얘기가 오는 게 없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고요. 기계가 알아듣게 만드는 거, 영어를 단순 무식하게 단어수 세개로 밀어붙이고요. 그 중에서 긍정어 부정어 비율이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대신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정교한 방법은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KT에서 이제 하는 거가, 이제 제 친구가 저기 팀장인데 한글로 참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에 우리가 굳이 영어식 방법을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연어 처리의 첨단을 보시면은 스탠포드 공대가 유명하죠. 거기에 최고의 학자가 단 주랩스키라고 있습니다. 크리스 매닝하고 이분들이 쓴 책,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서적으로는 이분들이 낸 게 음식의 언어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방학 때 이런 것 좀 탐독하시면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세상 아직 멀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언어를 분석하는 거, 신문의 논조를 갖고 분석해서 주가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도 또 좀 딴지를 거신 교수님들이 또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건전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우미트 구룬이라는 제 친구 교수인데요. 저 양반이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이고 저 양반의 할아버지의 동생이 한국전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사하셨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왔을 때, 우미트 구룬 교수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터키군 참전 용사들 묘지에도 가고 막 그랬던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 양반이 이제 한 논문이 뭐냐 하면은 유명한 게 Media Slant and Advertisement. 그래가지고 언론사 잘 걸렸어. 니네 언론사 사실은 광고주를 빨아줘야 되잖아. 너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뭔데? 결국엔 그죠? 광고주들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그 눈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회사, 광고주 회사들은 랭귀지 톤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갖고서 무작정 텍스트 마이닝해서 트레이딩 하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신 논문이 이 양반들의 논문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경의 논조를 지금 제가 한번 시계열로 보여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부정단어 출연수 빼기 긍정단어 수 나누기 총 단어 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긍정단어 수가 부정단어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 언론사 하시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특히 경제뉴스 하시면서 힘들죠? 광고주가 누군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경조차도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커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훌륭한 인재들 많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쭉 편향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부정으로 막 점프하는 게 나오죠? 이게 언제냐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시점입니다. 발표할 때.
엄청나게 여론이 부정적으로 갔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이게 월별로 쭉 이런 식으로 숫자화 될 수 있다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신문사별로 제가 또 이걸 200만 개의 뉴스 아티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카인즈 데이터가 있는데 박대민 교수님의 도움으로 제가 이걸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사별로 긍정 부정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어조가 어느 정도 다른가. 이번에는 부정 단어 출연수 나누기 총 단어수 진짜 단순 무식하게 논조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만 개를 평균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일별로 그다음에 언론 매체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봤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출연하는 비판적인 매체는 어디냐? 매일경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헤럴드 경제는 가장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언론 매체다. 경제 뉴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들은 다 어떠한 이 회사들 이름이 거론된, 그죠? 티커 심벌, 종목 코드가 밝혀지는,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런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각각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납니다. 얘네들 둘 빼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규모가 작은 언론사들은 하나하나의 광고주가 다 소중하죠. 그래서 광고주들인 기업들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형 언론사들은 여유롭죠. 좀 대충, 이제 뭐랄까, 대충이 아니라 뭐 공정하게 내지는 비판적으로 말해도 광고주가 떠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한국 경제는 매일경제보다 훨씬 더 눈치를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일별로도 논조의 차이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보시면은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거의 막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요. 뭐 비판적인 기사가 막 이런 뭡니까? 여기 이 파이낸셜 뉴스니까 여기 뭐 서울경제 보면 엄청나게 갑자기 확 뜨죠? 그때 확 줄어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로는 광고주가 지금 골프 치시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마음대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다가 딱 일요일 지나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골프장에서 되돌아오시면서 이분들이 다시 또 긍정적인 뉴스를 쫙 쏟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회사들이 뭐예요? 아무도 아는 주말 때, 그죠? 이때 부정적인 뉴스들을 이 PR 디파트먼트에서 언론 홍보 담당 부서에서 이때 좀 내달라고, 부정적인 뉴스들을 이때 내달라고 하는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이클링이 계속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고비 때문에 저런 논조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거 때문에 이 논조 연구를 포기하리까? 아니죠. 광고비를 통제하고 연구하는 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긍부정어 리스트도 계속적으로 리파인, 좀 정교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러프란 앤 맥도날드 교수님들이 이제 발표하신 논문인데요. 부채라는 단어, 예를 들면 부채라는 단어가 일상생활 용어로서는 하버드 포 딕셔너리에 그 사람들이 뭐 심리학자들이 뭐 재무화 회계를 알겠어요. 부채라는 단어, 심리적 부채, 뭐 하여튼 뭐 우리가 뭔가 부담되는 거, 부정적인 느낌이라서 부채라는 단어가 부정 단어 카테고리에 들어갔는데, 사실 파이낸스나 어카운팅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거다. 부채가 뭐 어때서, 그죠? 자본 조달하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까, 부채로 조달할까, 그 중에 하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정어라고 취급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그런 식으로 단어 집을 조정을 해가지고 또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론 기사의 논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였으니까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가짜 뉴스의 영향은 어떤가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최근 연구 논문도 나왔습니다. 조지아텍 대학의 클라크 교수팀들이 발표한 건데요. 미국의 주식 관련 소셜미디어 사이트 Seeking Alpha라고 있습니다. seekingalpha.com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에 비전문가들이 종목을 토론하는 코너도 있지만은 뉴스를 여러 사람들이 올려놓는 사이트도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있습니다. 트렌딩 뉴스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요걸 털었어요. 쫙 털어가지고 여기에 쓰는 사람들은 무명 프리랜서 기자부터 시작해서 헨리 블로젯 같은 유명한 기자들까지 다 참여를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가짜 뉴스가 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털어보니까는 2011년 8월부터 13년 12월까지 기간에 미국의 증권감독원이 잡아낸 가짜뉴스가 한 383개들이 있더라 한 겁니다. 이에 대조되는 15만 7천 개의 진짜 뉴스들을 가지고서 대비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뉴스 대비 가짜 뉴스로 판명된 경우들은 클릭수가 높더라. 왜냐하면 뭐야 하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두게 만드는, 어그로를 끄는 거죠. 가짜 뉴스들일수록 어그로를 끈다. 근데 주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적다. 투자자들은 이게 말하자면 페이크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알아본다는 겁니다. 웬만큼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 see through. 투자자들은 거래량도 적다. 그죠? 진짜 뉴스 대비 해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다. 하는 거고요. 특히 이게 어디에서 중요하냐? 핀테크 차원에서, 레그테크 관점에서 재밌는 발견이라고도 봅니다.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규제 감독 당국에서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둘 텐데, 이런 이제 가짜 뉴스들의 영향력, 범죄 심리학의 이제 범죄 심리학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융합 학문이에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적으로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둘러대려면은 횡설수설하는 듯이 헷갈리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머신러닝 기법들을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 대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단어 수가 많다. 단어 수가 많고 문장도 길고 횡설수설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에 대한 단어들이 적다. 돈, 가치 혹은 위험, 리스크죠. 이런 거에 대한 금융에 관한 구체적인 단어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범죄 심리학에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레그텍 입장에서 중요하다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Usual Suspect라고요. 1995년 아주 유명한 영화죠. 이거랑 정말 같이 가는 얘기입니다. 악당 두목 뭐가 나옵니까? Kaiser Soze 나오죠. Kaiser Soze, he's so scared 뭐 이러면서 막 나오는데 극중 내내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감쪽같이 이 절름발이 verbal 연기를 합니다. 이 별명도 verbal이에요. 뭐냐면 말 많다는 뜻이죠. 근데 뭐예요? 마지막에 완전 배신당하는 그 서스펜스가 나오죠. 알고 보니 깨달은 바, 이 사람이 바로 그놈이더라. 카이저 소세가 바로 verbal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놓쳤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절름발이 걸음을 하다가 경찰서 코너를 돌면서 제대로 걷게 되고 멀쩡하게 담배 하나 딱 꼬나물고 차를 타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이런 범죄 심리학적인 것들도 파이낸스에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그것이 핀테크에 활용이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러면은 구체적인 단어를 쓰는 것들이 중요는 한데, 그거는 캐시플로우 내지는 리스크, 파이낸스에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딱딱 찝어주는 게 좋다 하는 거고요. 그거랑은 조금 대비되는 논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찝어준다고 해서 너무 확실하게 다 찝어주는 거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 있어서는 좀 여지를 남겨두면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뭔데요? 이거는 회계 보고에 있어서 자신의 사업 R&D, 특히 R&D, 요즘 바이러스 팬데믹 닥치면서 R&D에 대한 중요성, 이노베이션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R&D 성과를 얘기할 때 우리 회사 지금 R&D 프로젝트가 어떤 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을 어떤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뭘 받고 있습니다. 뭐 얘기할 때는 약간 요거의 효능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확하게 여지를 남겨두고 말하는 회사가 나중에 더 성과가 좋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지를 둔다는 거 아까 저 범죄 심리학 쪽에서 안 좋다면서요. 그거는 돈 얘기할 때 우리의 회계적 성과가 뭐고 앞으로의 그 재무적으로 뭐가 어떻게 필요하고 뭐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될 거고 그다음에 리스크는 뭐가 있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찍어줄 때 얘기고, R&D 성과를 얘기할 때에는 부정확하게 약간은 여지를 남겨두는 거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R&D 성과가 잘못 나가가지고 이게 생명의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누가 무조건 믿고 투자했더니만 이 뭐 회사에서
예를 들죠. 코로나 19 바이러스 백신 개발 경쟁하는 회사들이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푸트니크. 푸틴이 딱 말씀하십니다. 우린 백신 개발했다. 100% 잘 들어. 너 맞아? 이러면은 신뢰가 드나요? 일단 푸틴이라서 조금 신뢰가 들 거고 그렇긴 한데 이 약 개발해가지고 이 약 백발백중 잘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가 봐도 뻥이죠. 약 파는 거죠. 심하게 약 파는 거죠. 진짜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갑니다. 하지만은 알 사람들은, 선수들은 이게 확률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거는 재무보고하고는 다릅니다. 회계보고, 재무보고 이쪽은 확실하게 딱 찍어서 얘기해야 돼요. 이건 이거고 흑자면 흑자고 적자면 적자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R&D 차원에서는 확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모더나 예를 들어서 뭐 삼상을 우리가 하는 중인데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내년 정도까지는 잘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이렇게 여지를 두고서 얘기하는 게 좀 더 신뢰가 간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린 100% 잘 들어 라고 얘기하면은 나중에 수당합니다. 뭡니까? 고소당합니다. 너 고소! 뭐 강용석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여지를 두고 말하는 거, 약간 부정확한 단어들을 조심해서 쓰는 패턴은, 그 언어 패턴은 뭘 기준으로 할까? 이거를 갖고서 기발난 아이디어를 동원하신 분들이 있으니 노준기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대학에.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위키피디아 여러분들 아시죠? 구글 서치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위즐라인이라는 그거가 표시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위키피디아에서 많은 이제 설명들, 이제 여러 사람들이 군중의 지혜라고 하나요? wisdom of the crowd 했는데, 그거 군중의 지혜를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여지가 있어요 라고 표시해 놓는 태그를 달아 놓는 게 있어요. 위즐라인이라는 태그인데요. 그거가 달린 단어들만 모조리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한, many consider this album to be the quintessential 틱톡 사운드 그랬는데 many 라고 했을 때 위즐라인이 딱 달립니다. 틱톡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many, 그럼 how many, 구체적으로 숫자를 대라고 하는 태그를 단 거죠. 그 다음에는 it has been said tha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누가 하고 의문을 사람들이 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것들 달린 것들, 그 위즐라인이 달린 것들만, 그 단어들만 다 털어내가지고 그런 단어들이 R&D 보고하는 데에서 많이 쓰인 것들,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주가가 더 좋더라 하는 거를 발견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쿡슨, 문 앤 노 해가지고 노준기 교수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희한한 그 여러 가지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할 뿐만 아니라 핀테크에서 레그테크 이런 데에도 많이 쓰인다 하는 거를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공매도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로빈후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